제가 이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건 안 배우고 이상한 것만 좀 배웠다고 그죠? 매일 채우기 힘들면 알 겁니까? 는 해가지고 이거 x 곱하기 이거만 알 거예요. 나 그죠? 채우기 힘들죠. 마우스의 모양을 몰라가 채우기에다 잘못 채우기 해가지고 갑자기 있죠. 절대 뭐야 상호 참조고 절대 참조 달러가 뭐야 갑자기 막 눈이 그죠? 이게 횡과 열이 구분 안 되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실까 봐요. 제가 엑셀을 옛날인가 한 20년 전쯤에 하여튼 95년도 버전인데요. 그 엑셀을 이런 동네에서 지금 막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건 좀 생각하겠습니다. 또 괜히 얘기하면.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안 되는 게 뭘까요? 여기 제조경비 있잖아요. 제조경비 판관비랄지 제조경비 이런 것들은요. 아니 3월에서 5월 중 석 달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을 뽑아내면 여기에 계정 과목에 치면 여기 계정 과목에 그죠 판관비랄지 제조경비가 조회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딱 견적이 나올 때 이거 계정이 아니니까 이거 월 내가 어떤 특정한 월에 대한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죠. 노가다를 해야 되지. 월계표를 3번 그죠? 이렇게 해서 가장 큰 놈을 기록했다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지금 두 번째처럼 3월에서 5월 중에 제조경비가 가장 높으면 이거는 계정이 아니니까 안 되구나. 그럼요. 3월에서 3월에서 월계표를 딱 그죠? 제조경비 보면 1367840 됩니까? 그죠? 1367840 그죠? 메모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그죠? 4월달에 하면 제조경비 보면 31108빵빵 있죠? 이게 더 크죠? 그죠? 31108빵이 더 크잖아요? 그 다음에 5월달에 5월 이렇게 하면 제조경비 보면요. 그러니까 4월이 가장 크네요. 그러면 4월이 뭡니까? 4월달이 지금 이런 거 4월달에 31108빵빵 방금 했던 거 있죠? 여기 더 크구나. 요거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견적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갔다가 내비게이션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뒤적뒤적 해보고 되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1번과 문제 6번을 하는 시간은 10분 플러스 있죠. 한 2분 정도 더 12분 이상 넘어가면 됩니다. 젊은 분들은 10분 그죠? 약간 느리신 분은 12분 이 정도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회계 처리할 시간이 나와요. 정말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 가미하고 긴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총계정 원장의 쓰임 요것도 쓸만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무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이런 거 바짝바짝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생각이 찌랑이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제가 나눠드렸던 거 있잖아요. 밑에 조회 문제를 하루에 다 풀어보는 거예요. 한 40분이면 됩니다. 그 다 풀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다. 이거구나. 찌끔찌끔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기본 골격을 잡아드리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그죠? 기본 골격을 잡아드리는데 이거 직접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되는 대로 제가 샘플링해서 몇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매입 출장이죠? 그냥 1순위입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매입 출장. 매입 출장은 여러분 시험 3문제 중에 반드시 출제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출제된다. 가장 중요한 있죠. 장부 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하는 데 쓰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미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전표의 유형을 배우셨죠? 그래서 11번 과세를 필두로 그죠? 51번 과세, 12번 영세면 52번 영세 여러 가지 있죠. 불공이랄지 면세 매입이랄지 여러 가지 그죠? 카드 과세 거래랄지 현금 영수증 거래랄지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을 배우셨죠, 그죠? 수출할 때 직수출은 얼마, 그죠? 수입은 얼마, 그 다음에 영세율 그죠? 뭡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과세 표준은 얼마, 이런 거 모든 유형 있죠.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에 뭡니까?
점표에 유형은요. 유형이 해당이 되는 건 무조건 메인 배출장에서 찾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낼 게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지금 이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야 될 강조드리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별로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1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월계표하고 총계정 원상은 매회차 나왔는데 한 10년 전에 할 때는 그죠? 제가 강의 들을 때는 그랬던 것들 최근은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밑에 거 두 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 하는데요. 두 개가 뭐냐면 두 개 전에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하고 이 손익계산서 여기 요 상부가 요새 최근에 유형으로서 나타나는데 아마 이번 회차에 또 출제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시험에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언급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일단 정기랑 구분할 수 있는 정기와 비교할 수 있는 장부는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밖에 없습니다. 이 정기 자료가 있는 것. 보면 이걸 만약에 재무상태표를 찍으면요. 지금 이거 6월달에 하면 지금 비교식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가 사기잖아요. 그죠? 정기 자료가 있는 건 뭐예요? 정기 자료가 있는 거는 2012년 있죠. 올해를 13년을 하면 정기 자료가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기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유형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정기와 비교해서 유동자산의 증가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기와 비교해서 그죠?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유동자산의 증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정기가 지금 유동자산이 얼마요? 지금 395,953,000이죠.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그죠? 유동자산은요.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러겠는데 말이 안 되죠. 이게 12억이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 금액 있죠. 뺀 나머지가 증가된 금액이죠. 그걸 이렇게 해봐라 하면 정기에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비교하면서 그 정기재무제표 가서 그걸 기록하고 단기 다시 와서 하는 것보다는 비교해서 정기말 자료가 있죠. 요 정보 있죠? 요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3월 말 현재 단기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는 얼마냐? 이렇게 3월 말 현재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의 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금액의 차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자꾸만 이렇게 되냐면 자꾸 100점 맞추니까 자꾸 그죠? 조금씩 귀찮게 하고 사람들을 뭐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보면 03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유동자산 뽑고, 그죠? 뽑고 밑에 유동부채, 그죠? 밑에 보시면 3월 현재 유동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동부채 밑에 보이죠, 그죠? 유동부채 요거 금액 있죠? 두 개를 비교해서 차액 있잖아요. 그걸 또 입력하고. 하여튼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약간 더 피곤하게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차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요런 종류 특히 이런 것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정기말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출제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바로 전회차의 문제가 여기 나왔어요. 바로 60회 기출문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죠? 이런 류의 문제를 좋아해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새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계 부가치세에 가보면 신고서가 있잖아요. 신고서하고 학계표 이 두 개만 출제되는데요. 이것도 잘 출제돼요. 이 두 개가
보면 자, 7번째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서에는요 굉장히 뭐가 많은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신고서에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일단 과세표준. 뭐 어떤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 과세표준 여기에 금액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세, 매입세, 뭐 과세표준, 매입세, 납부세. 하여튼 이런 정보 있잖아. 그 다음에 뭐 고정자산 매입은 얼마냐. 하여튼 이런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액이 있죠. 매출세액이냐, 납부세액이냐, 뭐 하여튼 이런 류에 있죠. 과세표준은 얼마냐. 이런 류에 물어보면 전부 다 신고서에 찾으면 더 편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른 장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빠른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마지막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뭐냐면 이 다른 모든 있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언급만 하면요 무조건 다른 데는 못 찾아요. 세금계산서에 합계표가 가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의 매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있죠. 뭐 매출 현황, 세금계산서에 뭐 하여튼 세금계산서를 언급하면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합계표밖에 없다는 걸 알면 됩니다. 아니 세금계산서를 몇 건에 얘는 세금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를 어떻게 아냐 그죠? 그러면 유형에서 알 수 있냐고요? 아 물론 알 수 있죠. 하지만 유형에서 세금계산서 11번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12번 영세는 세금계산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다 조회해서 합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언급하면 합계표 찾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죠 장부를 어떻게 문제를 읽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죠. 이런 것들은 쭉쭉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쉬었다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